여기서 핵심은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역시 탄핵 사유가 됩니다. 대통령실이 요즘 입만 열면 구라예요. 예. 적어도 몇 달은 이거는 의혹이다 수준에서 버틸만한 거짓말이라도 하든지 오전에 해명하면 뭐 오후에 저녁에 해명하면 다음날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이번 거짓말은 특히 치명적입니다. 명태균 씨가 회장 명함을 썼던 그런데 본인은 이제 미래한국연구소하고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네. 있죠. 예.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상 대표도 최근에 조사를 받았죠. 네. 검찰 조사를. 네. 김모 소장이죠. 예, 이분도 이제 본인이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던데. 네. 그 미래한국연구소 비공표 여론조사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고 참조용으로 그냥 해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네. 몇 억짜리를 본인이 그냥 참조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보고했다는 증거가 없었단 말이죠 그동안. 네. 근데 드디어 뉴스타파가 보고된 것을 확인한 셈이죠. 신영환 전 교수가 그 캠프에서 직책이 뭐였습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기도 했고요. 예, 보수에서 그래서 지명도 있는 인물인데 이분이 그래서 윤석열 캠프 핵심 참모진들이 참여하는 캠프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죠. 네, 20명 정도 모이는 회의였는데 국민의힘 이철규, 윤재옥, 김은혜, 이상휘, 강명구 의원 그리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김호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 등이 이 회의 멤버였다고 합니다. 예, 핵심 친윤들인데 이름을 듣고 보니까 김호진 비서관은 공항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죠. 그리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고 예, 나머지는 의원들. 자,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3월 8일 그러니까 대선 전날이죠. 네. 예, 전날 만들어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서 이거는 국회에 제출된 거잖아요. 네, 강혜경 씨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하고 본인이 이제 명태균 씨 스캔들이 막 나서 네. 혹시 하고 자신이 대선 때 썼던 파일이 들어있는 외장하드를 지다 보니까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 명태균 씨 관련 보도가 쏟아지니까 당시에 사용했던 외장하드를 뒤져보다가 발견했다고 그랬더니 밝혔습니다. 3월 9일 대선 당일날 네. 이 보고서로 회의를 했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났고 보고서도 지금 가져왔는데 그 보고서가 보니까 똑같아요. 네. 네. 37쪽 분량이라고 하는데 이제 강혜경 씨가 작성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뭐 여기에 제목, 내용 그리고 문서를 PDF로 변환한 시각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작성했습니다 하고 국회에 낸 것하고 이 신영환 전 교수가 저는 대선 당일 아침에 이걸로 윤석열 캠프에서 회의했어요 라고. 그리고 이 신전 교수가 뉴스타파에 이 문서와 관련해서 제보를 한 게 강혜경 씨가 국회 법사위에 이 문서를 제출한 것보다 더 이전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럼 더더욱 신빙성이 있는 건데 하나는 국회에 가 있고 하나는 이분 외장하드에 들어있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문건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나. 다른 방법이 없죠. 본인은 강혜경 씨도 명태균 씨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본 적도 없고 이분은 캠프 회의 때 받은 문건이 알고 봤더니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강혜경 씨가 작성해서 보낸 거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보고가 된 거야. 그거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주로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건 회의할 때 보면은 윤재옥 상황실장이나 이철규 의원 등등이 말로 해서 지금 어디가 어떻게 취약한데 이걸 어떻게 보강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 뭐 데이터는 이철규 의원님께서 전략 쪽이었으니까 그쪽에서 주로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회의 결과도 보고하고 여론조사를 갖고 하여튼 계속 회의를 한 거니까 윤통이 몰랐다라고 한 거 거짓말이지 뭐. 그건 거짓말이지. 윤통은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아니 실무자들이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만 나는 어디 가라면 가고 이렇게 했다고 말하겠지 보니.
빠져나가는 건 그거겠죠. 현실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윤통 아까 좀 순화해서 얘기했지만 짜증 무지하게 잘 내거든. 경남 가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인천이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박승질 낸단 말이야. 실무적인 걸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본인은 이걸 어디서 받아왔는지 몰라요. 회의에 갔더니 주더라는 거고 아마도 전략 쪽에서 받아서 준 거 아닐까?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이분이 이 명태균 보고서를 직접 받을 루트가 전혀 없는 거죠. 회의상에서 이 보고서 나왔던 게 맞고 그런데 지금 거론된 이철규 의원은 명태균 보고서 관계없다. 미래한국수연구소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없다. 윤재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명태균 보고서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했고요. 이철규 의원은 명태균 혹은 미래한국연구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태균 보고서가 저분들은 부인하지만 공개됐다는 사실은 물증으로 확인이 된 거니까 강혜경 씨 주장과 일치하죠. 강혜경 씨는 대선 당일까지도 매일 비공표 조사에서 보고했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신정 교수의 주장이 이 명태균 보고서를 가지고 대선 당일에도 캠프 핵심 참모진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 주장이 맞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여론조사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팩트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선 기간 비용 회계 정산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개인이 줘야 하는데 미래한국연구소 유일한 직원인 강혜경 씨는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돈이 온 흔적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울대 법대에서 이제 형법 교수로 국내 최고 전문가를 인정받던 조국 대표가 법리 해석을 하길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판결 등을 보게 되면 대통령 임무의 포괄성을 인정합니다. 웬만한 거로 대가성을 인정을 합니다. 이 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채무였고 개인 채무를 안 갚았어요. 안 갚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김영선의 공천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대체로 한 걸로 보이죠 지금. 즉 네.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받은 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라는 사람을 이름을 빼고 그냥 통상의 공무원이라고 넣읍시다. 예. 어떤 여론조사 업체가 있고 공무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특가법상 뇌물이고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고 형이 중형이 나옵니다. 빚이 있다. 빚이 있죠. 예, 그 빚이- 빚을 면제받은 그 자체가 뇌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형량이 1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사안이 심각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 또한 매우 심각하죠. 돈을 못 받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보상으로 줬다면 강혜경 씨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돈은 안 오고 뜬금없이 김영선 전 의원이 예정이 없던 지역에서 공천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김영선 전 의원 세비를 반띵을 해가지고 네. 국회의원 세비 반띵이라는 건 뭐 처음 들어본 전무후무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가져가는데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고 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근데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명태균 씨가 했던 말 혹은 김영선 전 의원이 했던 말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생계를 김영선이 책임지라고 했다. 왜 공천 줬겠냐. 그러므로 이 반띵은 그 대가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핵심은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탄핵 사유가 됩니다.